자, 통합구역. NCS 모듈 중에 저희가 지금 5번째 순서로 만난 통합구역이죠. 통합구역은 원래 사실은 PHP, SQL까지 다 하고서 하는 게 더 좋긴 해요. 왜냐면 여기 내용을 그런 거를 포괄적으로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좀 어려워요. 왜냐면 그냥 보면 눈에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실무에서 일어나는 거를 떼어다가 중간 부분을 떼어다가 이렇게 다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통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문서를 쳐다보면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몰라요. 좀 잘 못 써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중급자를 대상으로 써졌다 그것도 아니에요. 중급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기본 개념 위에 중급자가 더 얻을 만한 걸 이렇게 넣어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용이. 그러니까 그냥 중간을 띄어다가 집어넣고 설명한 거예요. 통합구역이란 이런 거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좀 개념적인 얘기만 좀 해보도록 할게요. 개념적인 얘기, 기본 개념. 네, 그런 얘기만 좀 할게요. 자, 통합구역입니다. 그래서 저 키워드 체크로 드린 거 통합구역. 네. 통합구역에서 이제 키워드 체크로 제가 드린 건데 우리가 이 모듈 간의 연계와 통합이라는 말 있죠. 여기를 복사해서 웬만하면 검색하면 하나만 나오는 애를 웬만하면 그걸 했어요. 자, 요렇게 여기다가 컨트롤 F 찾기 컨트롤 V 하면은 딱 한 개 나와요. 통합 구현의 개념. 구현인 구현인데 통합 구현이 뭐야? 통합. 뭐 여러분들 뭐 당을 합치면 통합당이라고 그러죠? 뭐 맨날 정치에서 하는 얘기가 통합하자, 뭐 통합하자 그러는데 구현에 있어서 통합이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통합 구현은 사용자 요구사항을 해결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용자 요구사항 해결해 주는 거죠. 근데 돈 내신 분이 출자하신 분한테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의미가 있죠. 그분들이 그럼 요구하겠죠. 야, 내 요구사항이 안 들어졌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해 단위 기능을 하는 모듈 간의 연계 통합. 단위 기능을 하는, 즉 부분 기능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를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그거를 쭉 연결해가지고 서비스가 싹 다 이루어지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뭐죠? 물건을 사 쇼핑몰에서. 그러면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는데 그 사이트에서 중개를 해주는데 원래 만들었던 사람하고 판매자랑 연결되지, 공장하고 판매자랑 연결돼 있지, 그 판매자가 나한테 했지, 그 판매자가 또 그 택배사하고 연결하지, 택배사는 실제로 택배 원한테까지 연결이 돼서 지역 택배원이 나한테 연결을 해주죠. 이렇게 쭉 연결돼서 그 원하는 물건이 내 손에 들어오는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가 전달되는 거죠. 쭉 연결돼서 전달되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에 서비스 시작 S1, 서비스 받는 부분, 그리고 S3 이렇게 해서 서비스가 네트워크, 우리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넘어가는 거죠. 네트워크 통해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그림도 그 그림이에요. 송신 시스템 조금 촌스러워요 말이. 무슨 저거 같아. 내가 이거 보면은 무슨 그 전파공학과에서 하는 얘기 같아요. 송신 시스템, 중계 시스템, 그죠? 중계탑을 통해서 수신 시스템으로 날아가죠.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웹페이지에서 뭔가 입력을 해서 이 DB 연계 시스템 또는 DB 데이터베이스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 웹에선 DB라고 보셔야 돼요. 이걸. 그래서 DB까지 연결되는데 이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간에 이 사용자가 그 사용자 입력 화면에서 뭐 회원가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게시판에 글을 올린다든가 그러면 올리면 DB에 들어가고 다시 조회하면 읽을 수 있죠. 예, 그런 과정에 있어서 중간 연계 과정까지 전부 다 연결한다. 그래서 통합 구현의 개념이 뭐예요? 사용자 요구사항 해결,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해 단위 기능을 하는 모두 간의 연계와 통합이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통합 구현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다 했습니다. 거의 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그리고요, 나머지는요, 검색해 볼게요. 다음. 두 번째, 엔터티 관계도. 네, 엔터티 관계도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엔터티 관계도는요 3개 나오는데요. 엔터를 쳐보시면요. 엔터티 관계도 두 번째, 그러니까 3개 중에 두 번째 엔터티 관계도라고 이렇게 표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엔터티에 대한 설명이 여기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엔터티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엔터티, 요거예요. 엔터티는 어떤 실체라는 뜻이 있어요. 그 사전자를 찾아봐도.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엔터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연계 시스템의 끝단이 뭐예요? DB죠. 그 DB에 결국 데이터가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엔터티를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 개념 설명 없이 그냥 내용이 나와 있어서요. 엔터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라. 릴레이션십, 엔터티 릴레이션십 다이어그램. 이 엔터티 관계도를 그려가지고 그 실체 또는 개체라고 하고 표현하고요. 엔터티에 구성된 엔터티 집합이란 정보의 세계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정보의 단위 또는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2개 이상의 속성과 2개 이상의 개체를 지닌 동질성의 의미를 가진 독립적인 집합이다. 즉 여기를 보시면 돼. 뭐가 독립적이야? 2개 이상, 2개 이상이네. 우편번호, 주소명, 지역번호. 네. 근데 고객 정보의 그 전화번호를 우편번호를 여기 있는 걸 첨부하고 있죠. 네, foreign key라고 그래요. 이런 걸요. 외부 키. 외래 키를 가져와 가지고 여기서 사용하고 있고요. 주문번호. 고객이 주문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주문번호는 고객 번호가 주문 번호에서 고객 번호를 참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foreign key, 외부 키를 정보 갖다가 쓰고, 그다음에 상품 정보는 주문 정보에 상품 정보 들어가죠. 상품 정보 안에는 업체 정보 들어오죠. 그리고 뭐 가격 단위 뭐 이런 것들 가격 정보에 상품 정보가 또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쭉 연계되는, 즉 주문 정보 하나에 얘가 필요하고, 네, 여기에서는 우편 번호가 여기서 얘한테 얘가 필요하고, 얘한테는 상품 정보가 필요하고 상품 번호 여기 들어가 있죠. 네, 상품 정보에는 업체 번호가 업체 번호에 업종 코드 이렇게 쭉 들어가 있네. 네, 업체 번호가 여기 들어가 있네요. 여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상품 정보는 어디에서 쓰고 있어요? 가격 정보에 상품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네. 이렇게 연결이 쭉 돼 있죠. 이거 뭐라고 그래요? 관계, 릴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릴레이션. 한국말로 쓰니까 되게 이상하네. 여기 릴레이션이 그거예요. 관계. 엔터티. 이 정보를 엔터티라고 부르는 거 개체. 요 개체 엔터티 사이의 관계를 다이어그램,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이렇게 표처럼 네모네모 해가지고 쓴 그림으로 그린 게 엔터티 관계도인데요. 이 엔터티 관계도가 그 우리가 목적 프로그램으로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런 거를 되게 그리거든요. 이제 나중에 요구사항 분석 시 시스템에서. 네, 그래서 요구사항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구사항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죠? 처음에 우리가 통합구현에 있어서 요구사항,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고,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한 테이블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티에 대한 거를 물어봤고요. 넘어갑니다. 그리고요, 식별자. 이 DB에 있어서 식별자, 프라이머리 키는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식별자도 한번 찾아볼게요. 식별자 딱 하나, 4개 나오는구나. 4개 중에 첫 번째 식별자. 송신된 정보가 수신된 어떤 형태의 데이터에 해당되는지 추출하기 위해 수신 시스템의 연계 정보의 송신 시스템의 식별키 항목을 추가하여 관리한다. 이 식별자는요, 그 데이터가 유일한지를 보는 거예요. 네, 그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아이디가 똑같은 사람 2개 있으면 안 되죠? 그 식별자예요, 그런 게. 그런 데이터가 식별자입니다.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식별자. 식별자란 무엇인가? 네,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 개 집합체를 갖고 있는 하나의 통에서 각각을 구분할 수 있는 논리적인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구분자가 바로 식별자라고 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프라이머리 키. 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구분을 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거 식별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는 뭘까요?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이것도 딱 하나 나와요. 송신 시스템.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 데잖아요.
입력 받아가지고 보내는데 거기가 송신 시스템인데 여기서 이제 그 송신 시스템에서 DB에서 연계할 사이트를 데이터를 식별해서 추출하는데 이때 데이터를 여러분들 주민번호 이런 거 어떻게 해요? 개인정보 이런 거 되게 중요한 데이터죠. 이런 거는 암호화를 해야 되죠. 암호화를 하고 바로 밑에 수신 시스템 여기 보면 동일 알고리즘으로 복화 처리가 바로 밑에 있어요. 이걸 찾아보셔도 바로 밑에 있어요. 동일 알고리즘으로 복구. 알고리즘. 그래서 여기 알고리즘이라는 얘기도 밑에 제가 말씀드려놨어요. 알고리즘 어디 있어요? 여기 7번에 있죠. 7번 밑에. 알고리즘은 주어진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방법, 명령어들을 모아놓은 거. 그래서 명령어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쭉쭉쭉쭉 순서대로 쓰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해결하려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면 처리돼. 즉 결과가 나와. 뭐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만약에 성적 관리 시스템이다. 그러면 성적을 어떻게 내? 아, 그 사람이 과목별에 뭐 수업이 한가 ABCD를 뭐 90점 이상이면 A, 뭐 80점 이상이면 B 이런 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점수에 맞게 점수를 쭉 할당해서 다 더한 다음에 평균을 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절차가 있고 방법이 있고 그런 명령어들이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는데 그 알고리즘 동일 알고리즘으로 복호화 처리 즉 데이터베이스에 암호화 처리하는 것도요 복호화를 위해서는 알고리즘이 필요하겠죠. 절차가 있겠죠. 이렇게 암호화하는 과정이 있고 다시 푸는 과정이 있겠죠. 네, 그런 걸 갖다가 송수신 시스템에서 암호화와 복호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호화 복호화를 잘 아시면 되겠어요. 그냥 그 주민등록은 암호화해서 보내고 수신 시스템에서 받아가지고 DB에 이렇게 집어넣을 때 복호화 알고리즘으로 또 복호화 처리해가지고 암호화 키를 사전에 협의해서 집어넣어야 되는구나 이런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은 오류 코드 및 메시지 일관되게 뭘 내가 쓰다가 말았나? 오류 코드 일관되게 참조 여기까지 복사해야 되구나. 너무 글씨를 크게 해놔가지고 이것도 딱 하나 나오죠. 연계 응용 프로그램에 정의한 오류 코드 및 메시지를 일관되게 참조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뭐하고 뭐가 있다? 테이블 관리 방식과 파일 관리 방식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무슨 오류가 나면 왜 오류가 났는지 기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메시지를 로그에다가 남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DB에다가 쓰면은 그게 테이블 관리 방식이고요. DB 테이블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서 쓰는 여러분 식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파일 관리 방식은 뭐 로그 파일 점 로그라든가 아니면 .txt라든가 이런 텍스트 파일로 남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DB 연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파일로 떨어뜨려서 관리를 한다. 뭐 그 얘기입니다. 네, 연계 시스템하다가 에러가 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관리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칭키 알고리즘. 여기 알고리즘이라는 얘기 아까 설명드렸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차, 방법, 명령어들을 모아놓은 게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7번 대칭키 알고리즘을 넣어볼게요. 대칭키 알고리즘. 대칭키 알고리즘 이용을 왜 검색을 했냐면요. 송수신 시스템 간의 동일 암호화 키 사용 여부에 따라 대칭키 알고리즘, 비대칭키 알고리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네, 동일한 키를 공유하면 대칭키예요. 서로 대칭됐다라는 거 뭐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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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양쪽이 대칭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든 키가 여기서도 똑같이 쓰면은 대칭키예요. 근데 비대칭 키가 있어요. 비대칭 키 알고리즘은 이쪽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전송한 다음에는 이런 모양으로 다시 다른 방법으로 그 알고리즘을 다르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같은 정보를 암호화를 해서 쓰는데 이렇게 다르게 만드는 방법, 키를. 네, 그래서 그런 걸 대칭키 알고리즘, 비대칭키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런 방법론이 그런 게 있다는 거. 지금 사실 기본적인 얘기를 물어보고 그 기본적인 얘기를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얘 자체가 되게 뭐랄까요? 좀
내용이 중간에 있는 걸 떠다가 집어넣은 것 같이 그런 교과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것만 좀 확인을 하는 차원으로 좀 볼게요. 그리고 알고리즘의 이런 거. 그 다음에 제가요 대칭키 알고리즘이 문제로 나오지 않아요. 알고리즘이 뭔지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기 참고로 써놓은 거를 잘 읽으세요. 그 다음에 스키마의 목적. 스키마의 목적. 스키마는 뭐냐? 여기 스키마에 대한 거 써있죠? 참고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의 조직이나 구조를 의미한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이렇게 구조를 만들거든요. 네, 데이터 모델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 거를. 결국 하나의 스키마에 이렇게 된다. 그게 다 만들어진 세트가 스키마예요. 네. 스키마. 스키마 찾아볼게요. 스키마의 목적 딱 하나 나오네. 운영 DB 사용자 연계하기 위한 사용자는 생성되는 스키마 목적이 다르므로 물리적,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관리한다. 네, 따로 관리한다는 얘기인데 그 스키마라는 건 데이터 테이블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막 다 잔뜩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스키마라는 게 뭔지 알아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스키마가 뭐야 도대체? 스키 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스키마가 뭐야? 데이터베이스 얘기하는 거예요. DB의 그 설계되어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그 묶음을 스키마라고 한다. 자, 그리고 트리거. 트리거는 송신 시스템. 이걸 찾아볼까요? 이것도 딱 하나 나와요. 트리거는 송신 시스템, 운영 DB 테이블과 수신 시스템 연계 인터페이스 테이블을 대상으로 구현하며 테이블 단위로 구현된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네.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읽는다고 뭐 수업한다고 이 내용이 막 접수되는 내용이 여기에 실린 내용 자체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트리거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도 DB에 관련된 거예요. DB. 그 무슨 얘기냐면 A 테이블에 뭔가 항목이 업데이트 돼가잖아요. 업데이트 되면 B 테이블에도 업데이트 되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여기도 새롭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거랑 비슷해요. 트리거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SNS에다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고 있는 페이지에 SNS에 새로운 글이 막 뿅뿅 새로 올라오죠. 이렇게 밑에서 새로 막 올라오죠. 웹페이지에서도 새로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네, 이런 거 자체가 뭐예요? 아, 얘가 그 업데이트, DB에 업데이트 되면 어플리케이션에도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이 새로 올라오도록 읽어오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얘가 되면 얘도 돼. 마치 그게 권총에 있는 이런 권총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이거 뭐예요? 방아쇠. 이 방아쇠가 트리거예요. 트리거라는 말 자체가 방아쇠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제가 트리거를 설명을 이렇게 써놨어요. 어떻게 써놨냐면 참고 데이터베이스 트리거, 그죠? 데이터베이스 트리거. 트리거는 테이블에 대한 이벤트에 반응해. 이벤트, 뭔가 새로 업데이트 됐네. 이런 이벤트에 반응해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작업. 너 이게 되면 이거 뭐 해? 이게 되면 뭐 해? 이렇게. 뭐 메일이 오면 알람을 보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들이 바로 트리거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내용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지금 이게 송신에서 수신, 받는 데가 데이터베이스거든요. 그러니까 DB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통합 구현에서는 이 뒤쪽이 되게 중요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웹 서비스란 네트워크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면 마지막 10번입니다. 네, 딱 하나 나오죠? 웹 서비스란 네트워크.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웹 서비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웹페이지 그냥 열어서 보는 걸 웹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웹 서비스란 말 자체가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거든요. 웹 서비스. 그냥 여러분들이 서비스 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웹 서비스란 네트워크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분산되어 있어. 서비스가 다 분산되어 있어. 정보를 서비스 형태로 개방하여 표준화된 방식으로 공유하는 기술로서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SOA 이 SOA라고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개념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기술이다. 수업도 밑에 나오잖아요. 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제가 이 얘기 중에 웹 서비스를 알아야지 수업 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웹 서비스에 속해 있는 게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 서비스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 용어를 들었을 때 아 대체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그냥 감만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웹 서비스는 뭐라고요? 네트워크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기술이에요.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공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홈페이지에 날씨를 여기다 찍어주는 게 없잖아요. 날씨. 근데 날씨만 제공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기상청 시스템, 뭐 무슨 시스템,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날씨 정보만 얘네들이 오픈을 해요. 정보를. 그래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이 가져가세요. 그리고 웹페이지의 특정 부분에 이렇게 오늘의 날씨가 이렇게 현재 기온 몇 도, 날씨는 지금 흐림, 뭐 이런 거를 여기에서 맨날 실시간으로 찍어볼 수 있게 하는 거 있죠. 그런 게 웹 서비스예요. 네, 웹 서비스. 그런 걸 웹 서비스라고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닌데 어디에서 오픈한 정보를 전부 합쳐가지고 한 페이지에서 여러 정보들을 다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 아키텍처. 그러니까 이런 그 설계도가 필요하잖아요.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즉 그런 오픈된 서비스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설계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혼자 독불장군 없어요. 나 혼자 그 시스템을 다 만들겠다고요? 뭐 주식 정보를 내가 다 분석하는 거를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내 서버에 다 올려놓고 내가 나오게 하겠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 주식 정보, 거기 시장에 있는 정보를 오픈해 놓은 애를 가져와야죠. 보통 그런 시스템들은 다 오픈돼 있어요. 조회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게 웹 서비스입니다. 그렇게 오픈되어 있는 시스템을 통합해서 가져오는 것이 웹 서비스다. 그런 방법 중에 뭐 수업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웹 서비스에 대한 얘기 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통합 고엔이라는 건 이렇게 정보를 끝까지 보냈다가 다시 조회해 볼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출발에서부터 도착지까지. 이게 송신, 여긴 수신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송신, 수신. 그리고 수신에서 다시 여기에서 또 송신이 될 수도 있죠. 송신, 수신. 왜냐하면 조회에 가면 여기가 수신기가 되잖아. 여기가 송신기가 되고. 이 시스템이 왔다 갔다가 되는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구현하는데 어떠한 개념들이 사용되느냐. 근데 여러분들이 그 중간 개념을 전부 다 파악하기는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DB에 넣었다가 화면에서 DB에 있는 거를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걸 송수신이라고 우리는 웹에서는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서비스는 나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있는 것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웹 서비스다. 웹 서비스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처럼 얘기가 됐네. 결국 10번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웹 서비스입니다. 이상 내일 그 키워드 체크는 제가 해드렸고요. 그냥 웬만큼 보시면 반 이상 맞춰줄 수 있을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았어요. 문제 자체를. 이상입니다.